지금 오전 8시 30분이네요. 어제 연탄날로 갈다가 깜빡 잠이 들어가고 또 일어나 보니까 또 새벽이라 집을 못 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한번 설명해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오전에 가게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 이게 뭐냐면 도깨비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요. 이 도깨비터가 여러분 되게 좀 힘든 터예요. 저도 이 도깨비터라는 곳에서 참 10년 넘게 이렇게 있었지만 참 기복이 많고 뭐 어떤 기쁨? 다육이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라면 또 그 외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30대에 여기 와갖고 참 어린 마음에 그냥 다육이가 좋아서 이렇게 다육이 매장을 시작한 거였어요. 정말 뭐 돈이 있었나요? 돈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어떻게 진짜 어떻게 제가 이 장사를 했나 모르겠어요. 장사가 처음이었거든요. 참 장사를 어떻게 참 시작을 했는지 참 지금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가 도깨비 터라는 걸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육이를 좋아하는 그 마음에 이 다육이 매장을 시작을 했지만 왠지 갑갑할 때가 오잖아요. 왜냐면 사실 이 다육이 매장을 한다는 게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이거를 계속 유지함에 있어서 뭔가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이게 답답할 때가 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 점집을 잘 안 찾아다니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30대 제가 지금 50대인데 30대 40대 정도에는 그냥 답답하면 무속인 분들을 찾아갔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나는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보여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진심이잖아요. 진심인데 진심이고 거짓 없이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바보인 줄 아시더라고요. 저 바보 아니에요. 단지 이 터가 도깨비 터인지도 몰랐지만 그냥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를 저는 항상 감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착하게 우직하게 내가 여기서 살아야 한다는 거를 저는 그냥 감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바보 아니거든요. 그 바보가 아닌데 참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 쌈도 안 해야 되는데 바보가 아닌데 참아야 되니까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그냥 뭐 어떤 무속인들한테 어떤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얘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앉아서 얘기 듣고 울고 와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사람들이 뭐든지 제 이 다육이 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공권을 안 먹어요. 그 무속인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한 분들이 있어. 그렇지 않고는 정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실 줄 알고 진심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0대 40대는 막 그냥 갔어요. 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뭐 여기가 도깨비터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들어왔는데. 근데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무속인 분들이 웬만큼 다 잘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다들 뭐냐면 딱 사주를 얘기하면 딱 나와요. 여기 도깨비터예요. 딱 그 얘기가 나오세요. 그래서 도깨비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깨비 터라는 거는 여러분 무조건 착하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해서 나가요. 그 힘듦이 너무너무 커요. 여자로서는 되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와요. 저도 기복이 좀 심한 그런 체질인데 이 터도 엄청 기복이 심해요. 뭐 장사가 잘 될 때는 엄청 잘 돼요. 근데 안 될 때는 정말 싹그리 안 돼서 엄마 이거 망하나? 망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고, 그것이 나는 이게 너무너무 좀 그랬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아우 쟤는 왜 이렇게 말을 반복해, 이런 거를 말할 수는 있지만 제가 너무 아픈 거는 한 3년 아팠기 때문에 장사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다 또 뭐 코로나에 뭐 해서 여러분 매출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빚은 얼마나 또 쌓였겠어요. 근데 답답해서 무속인들을 찾아가면 안 망한대요. 안 망한다 하더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사주 자체가 워낙 그 좀 이게 50대 55세까지는 상당히 힘들게 가는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좀 힘들게 살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이 터 자체가 도깨비 터라는 특성이 있고 웬만한 사람은 배견하지 못해요. 저도 그걸 느꼈고, 이 도깨비 터에서는 여러분 웬만큼 강하지 않고 웬만큼 버텨낼 힘이 없으면 망해서 나간다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그거를 몸으로 제가 여기서 10년 넘게 장사하면서 느꼈고요. 저는 그래도 이게 망하지 않고 이 도깨비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이거입니다. 착하게 살았어요. 우직하게.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남들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음식에 관한 거, 차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돈으로 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제가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맞는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하셔서 여러분 그 실생활에 활용을 하셔서 그거를 나에 맞는 거를 찾아서 여러분 꼭 그 음식을 드시고 차를 드시고 나물차를 드시고 걷기를 하셔서 건강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도깨비터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착하게 살지 않고 내 이익만을 추구를 하면 분명히 망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망해요. 저는 그리고 터를 한 번도 떠난다는 생각,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세를 주고 살고 있지만 한 번도 이렇게 떠날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됐다는 거를 제가 알아요. 근데 저는 좋게 떠나고 싶고, 왜냐면 여기서 10년 넘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 또 뭐 여기서 또 이렇게 많은 다육이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나의 사랑스러운 다육이들을. 그래 무속인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참 어렵게 장사를 했는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 여기를 떠나서 새로운 터로 가면 이제 이렇게 힘들게 장사는 안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도깨비터는 정말 제가 겪어봤지만 웬만한 사람은 버티지를 못해요.
그리고 도깨비 터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조금 저는 그런 기운들이 있어요. 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무서우니까 제가 좀 말하기는 그렇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도깨비터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 주인장이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이 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있잖아, 착하게, 그 다음에 우직하게 이런 식으로 살지 않으면 도깨비들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깨비터에서 사는 분들은. 그리고 병으로 죽을 수가 있고 병으로 아플 수가 있습니다. 도깨비터가 상당히 무서운 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장사가 되면 엄청 잘 되지만 안 되면은 아주 안 돼 버려요. 제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냥 물건만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저야 뭐 이 물건이 쌓여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보상이라는 게 지금 있어요. 근데 지금 보상이 지금 미뤄졌는데, 여기가 이제 보상이 들어가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게 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저는 다육이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터를 떠나서 또 새로운 터전에 가서 저는 또 다육이를 하고 있겠죠. 그게 뭐 몇 년 안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깨비 터는 여러분 제가 했던 방법은 그렇습니다. 도깨비 터는 보통 메밀묵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생고기, 혹시 이렇게 돼지고기는 저는 이제 돼지고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도깨비터라는 거를 그냥 본인이 알긴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무속인 분이 알려주신 거고, 이게 전문가분들한테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이게 도깨비터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인 분마다 그게 도깨비터에 대한 그런 그 처방전이 틀려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매장마다 그 도깨비터에서 위해져야 되는 것들이 틀립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알려주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렇게 막걸리가 보이죠? 그 도깨비는 보통 막걸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메밀묵 좋아하고 생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깨비라는 거는 어찌 보면 잡신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뭐냐면은 이 안에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도깨비 신을 모시는 거는 무속인들이 모시는 거지 우리가 모시는 건 아니에요. 단지 도깨비 터라는 거는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도깨비라는 그런 도깨비가 여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갔던 간에 그거를 여기에 원래 도깨비가 살고 있는데 내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거를 달래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다 틀려요. 각 매장에 각 가정에 그 도깨비 터에 대한 신을 위해주는 거는 다 틀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무속인 분이 알려주신 거는 뭐냐면, 앞에다가 우리 문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막걸리를 그 한 병하고 소주 2병을 하라고 했습니다. 막걸리 한 병과 소주 2병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고 그 뒤에다는 막걸리 2병과 우리 매장 뒤쪽에 막걸리 2병하고 그 다음에 소주를 아니 막걸리 딴 생각을 하고 있어갖고, 아이고 이게 보니까 이거 다육이가 왜 죽었지? 아이고야, 속상해갖고. 그
막걸리 2병 하고요. 뒤에다는 막걸리 2병,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막걸리에 타서 주라 그랬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음력 1월 1일 날 주는 건데, 원래 그 전날에 그 전날에 그걸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음력 1월 1일이니까 그 전날에 저녁에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그 무속인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돼요. 그냥 사주만 넣으면 여러분 그냥 나와요. 그게 여기가 나를 보고도 여기는 뭐 이렇게 그 뭐 도깨비터예요? 아니에요. 이게 그냥 무슨 터라는 게 다 나오시더라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문가분 무속인 분들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앞에다가 소주 2개, 그 다음에 막걸리 1병,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그 막걸리 2병에 고기를 이렇게 이렇게 막걸리에 왜 돼지고기 가른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반근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가끔 이제 생각나면은 뭐 메밀 있잖아요. 메밀무 그거를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막걸리에 개어서 앞뒤로 놓고서는 저녁에 그거를 이렇게 버리는 거, 그런 거를 합니다. 그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뭐 같아요? 이거는 메밀이죠, 메밀. 이게 메밀이 이렇게 껍질을 벗기지 않은 거를 사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속인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가 알려주셨어요. 어느 무속인 분이. 이제 워낙 여기 도깨비 그 터인데 되게 이제 심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이거를 시장에 가면 이걸 팔아요. 이렇게 껍질 안 벗긴 걸 하시면 안 돼. 이거를 안 벗긴 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안 벗긴 거를 이거를 여기다 볶아요. 이거를 도깨비를 좀 속이는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좀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각 매장마다 각 집마다 그 도깨비터에마다 다 틀리니까 그거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저는 이게 맞다고 그래서 이거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좀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볶고 있는데요. 이렇게 껍질 안 벗긴 이렇게 메밀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다 볶아요. 이제 노릇노릇 이렇게 볶으셔야 돼요. 볶으셔갖고 이 안에다가 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안에다가 매장 안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 매장 그 하우스 주변 있죠. 하우스 주변 우리 매장 입구 그쪽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이거를 메밀 이렇게 볶아갖고 여러분 이 매장 안에다 뿌리면 안 돼요. 절대 도깨비나 잡신이나 모든 그런 신은 우리가 이 안에다가 매장에다 모시는 게 아니에요. 밖에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매장은 잘 되게 해주고 내가 건강하게 해주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잘 기운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것들을 얘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좀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도깨비터에서 참 힘들었네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꾸 힘들다 소리가 나오겠어. 응? 진짜 아유 죽기 아니면 까무치긴다는 식으로 살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누구나 다 힘들더라고요. 근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그래서 이런 지금 막걸리도 이렇게 여러분 이 안에다가 뿌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느 분은 뭐 화장실에 뿌리고 뭐도 뭐 뿌리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뿌리시면 안 돼. 만약에 뿌릴 때가 우리는 여기가 산 밑에니까 이 밖에다 뿌려도 되는데 뿌릴 데가 없으신 분들은 30일이나 31일, 30일 날 이렇게 이제 해 놓으시잖아요. 그래 이제 1월 1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1일 날 1일 날 여러분 이거를 하시고 저녁 때 어떻게 하냐면 하수구 우리 왜 싱크대에 그 물 저기 그 하수구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버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고 여러분들 참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드네요. 얼른 이 힘듦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이 이 도깨비터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정말 착하게 살고 응?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안 아파요.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도깨비터 잘 찾아봐요. 아프거나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다 하잖아요.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손금에 이렇게 보면 뭐 손금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는 양쪽에 다 이렇게 신비십자라는 게 있어요. 양쪽에 다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양쪽에 다 삼지창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초년운에 상당히 고생을 하는 그런 운이에요. 자수성가로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수성가가 얼마나 어려운데 요즘 세상에 그리고 자수성가가 어디 있겠어. 근데 그 전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루는 거죠. 아유 자수성가 진짜 힘듭니다. 이게 신비십자는 이렇게 나를 수호해주는 이렇게 이렇게 그 신이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만약에 비행기를 타거나 뭐 이랬을 때도 그렇고 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남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죽지도 않고 이렇게 어떤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비시자인 사람들을 건들면 되게 안 좋은 상황들이 온대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남들한테 되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요. 그 신비십자 있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되게 위험해져요.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매미를 오늘 이렇게 볶아야 돼서 제가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 도깨비 터에 계신 분들은 내가 뭐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기복이 심하고 내 몸이 아프고 막 그러고 하는 분들은 이상한 무속인들 찾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잘 하시는 무속인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서 이렇게 도깨비 터이면은 그 터에 맞는 거를 꼭 이렇게 하셔서 어떤 나쁜 기운들을 좀 막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밀이 이렇게 탁탁탁탁 튀네요. 아유 진짜 저는 참 그래도 이 도깨비터에서 이 다육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안 좋은 기운들을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아유 이제 탁탁 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튀는 소리가 참 아름답네요. 아 좋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정말 이거 매장에다 뿌리시면 안 되고 매장 하우스 그 밖에다가 둘레 하면서 내 소원을 빌면서 한번 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지금 메밀 이렇게 볶을 때 보면은 탁탁탁탁 튀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조금 제가 말하는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